안녕하십니까. 이준의 돈 버는 부동산 시간입니다. 저는 토요일날 사전 투표를 했습니다. 이제 이틀 뒤면은 서울시를 책임질 시장을 뽑는 중요한 선거가 있죠. 정치를 하시는 위정자들이 속속들이 우리 국민들의 어려움이나 애로사항을 다 덮어주거나 살려줄 수는 없겠지만 어쨌든 정책의 방향성이라도 그런 정책을 펼 수 있는 정치인이 시장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제목은 아주 현학적이라고 해야 될까요? 비유적이라고 해야 될까요? 오늘 제목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동상이몽 집값 일장춘몽 된다 느낌표라는 제목입니다. 야, 이거 난해합니다. 저도 잘 독해가 저도 요즘 독해력이 많이 떨어진 것 같습니다. 무슨 뜻인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저에게 정확한 부동산 로드맵을 그려주실 분은 주식회사 도시공간 곽창석 대표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제가 독해력이 많이 부족합니다. 저도 부족합니다. 자, 동상이몽. 같은 꿈을 해석을 둘이 틀리게 하는 게 동상이몽인데 여기서 이제 둘은 누구입니까? 집을 팔려는 사람 그리고 집을 살려는 사람이죠. 일장춘몽은요? 그 한바탕 꿈이라는 거죠. 깨어나 보니까 한바탕 꿈이더라. 좋습니다. 붙여서 이제 설명을 시작해 주시죠. 이제 집값이 굉장히 많이 오른 상태고요. 그런 상태에서 최근에는 좀 소강 상태를 보이고 있습니다. 예. 지난주 강의가 아니고 방송 때 말씀드렸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주간 상승률이 낮은 건 아닙니다. 예. 작년하고 비교했을 때 올해가 올해 지금 3월, 4월 이때쯤이 거의 바닥을 지나가고 있는데, 작년에는 한 5월 말, 6월 초 이때부터 반등이 시작됐다면, 올해는 얼마 안 가서 한 달 정도 빨리 움직일 것 같거든요. 저번 시간에 3월이 바닥이라고 예측을 하셨죠? 4월부터. 4월 한 말 정도면 또 움직이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하는데, 그럼 한 달도 안 남았거든요. 근데 최근에 이제 집 살려는 분들이 문의가 와서 만나보면은, 동상이몽이라는 걸 확실히 느낄 수 있어요. 이제 집값이 반토막 나니까 기다렸다 사겠다는 분들도 많고, 어쨌든 언론 보도에서도 계속 집값 떨어진다는 얘기가 나오고, 또 유튜브에서도 계속 폭락론들이 점점 커져가고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늘 상반기에는 그런 얘기 커졌다가 또 하반기에는 쑥 들어가고 그렇게 벌써 몇 년째 지속되고 있는데. 아니면 말고. 근데 최근에도 만난 제 후배가 보니까 집을 살 여력이 충분히 되는데도 이제 전세 만기가 돼 가는데 집을 사라 그랬더니 집값은 이 종부세니 이런 세금들 때문에 올해 하반기 이후에는 떨어진다고 확신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또 이렇게 안 사는구나. 벌써 사라고 한 지가 한 5, 6년 된 것 같은데 이번에도 말을 안 듣는구나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번 시장에 또 플레이어가 못 되시는 후배분이시네요. 근데 또 반면에 보면은 팔려는 분들도 이제 어쨌든 6월 1일부터는 추가 중과세가 시행이 되니까 맞습니다. 지금쯤에는 물건을 내놔야 잔금을 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럼요. 보통 2달 정도는. 그런데 지금 현재 그렇게 물건이 늘어나고 있지를 않아요. 거의 여기 지금보다 몇 주 지나면은 거의 이제 매도를 포기하는 단계까지 갈 겁니다. 그렇죠. 지금이 가장 물건이 많아야 될 시기에
뭐 살 사람도 별로 없지만 팔 물건도 없는 이 매도 매수가 어느 정도 균형을 이루고 있거든요. 그러면은 6월 1일 이후에 이제 추가 중과세 때문에 팔 수 없는 상황이 되면은 예. 또 이 균형이 무너진다고요. 완전 장기 면상이 이제 심화되겠네요. 더.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지금 벌써 이 투자자들은 생각이 딴 데가 있어요. 올해 보면은 뭐 작년 올해 초 정도까지는 좀 갭 투자가 있었는데 예. 올해 2월 이후에는 거의 갭 투자가 사라졌습니다. 갭 투자할 수 있는 매물도 거의 없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전세가도 이렇게 갭 투자가 없어지면은 뭐 한 석 달 정도 지나면은 다시 전세 물량이 사라지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사실 지금 얼마 안 있어서 전세가도 불안정해질 수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그나마 지금 3, 4월에 집 살 수 있는 여건이 마련돼 있는데 이런 여건에서 또 이 시간을 동상이몽 때문에 놓치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지금 놓치면은 뭐 작년 이맘때도 비슷한 말씀을 드렸지만은 거의 문이 닫혀가고 있다 이런 말씀 드렸잖아요. 지금이 또 그런 말씀을 드릴 수뿐이 없어요. 지금 보면은 좀 눈높이를 낮춰서 그나마 출퇴근이 가능한 지역에서 내가 직접 가지는 않더라도 나중에라도 갈 수 있도록 예. 사 놓을 수 있는 시간이거든요. 예. 근데 이 시간이 또 놓쳐지고 있다는 생각이 들고 이 이제 아파트가 오르고 나면은 이번 상승장에서는 과거하고는 다른 패턴이 나타날 거예요. 이번에는 오피스텔도 아파트 다음에 상승할 가능성이 높고 오피스텔이라는 것도 지금 아파트하고는 반대거든요. 아파트는 작은 평수부터 올라가지만은 오피스텔은 큰 평수부터 오르기 시작합니다. 이미 뭐 큰 평수 방 3개짜리들은 상당히 오피스텔 가격이 올랐어요. 그 다음에는 뭐 3룸 다음은 2룸, 뭐 1.5룸, 원룸 이런 형태로 이번에 규제가 너무 강하니까 오피스텔 뭐 또는 다세대까지도 지금 짓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생활용 숙박시설도 못 짓게 하거든요. 이렇게 되면은 이 다음에는 오피스텔을 장으로 넘어가요. 이미 넘어가고 있어요. 지금 주거형의 뭐 대명사 아파트 공급이 온통 공공에 이제 귀착이 되다 보니 시장에서는 이제 틈새 시장을 찾던 것들이 여러 가지 패턴이 있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오피스텔, 그 중에 하나 다세대 이제 이렇게 됐는데 제가 이제 보니까 너무 많은 정책을 피다 보니까 이름이 헷갈려갖고 이사대책하고 그 이전에 발표했던 공공재개발하고는 또 다른데 공공재개발은 또 토지거래 허가가 묶여서 못하고 이사는 이사 이후에 실수요자가 됐던 투자자가 되면 이미 청산 절차를 밟는다고 엄포 아닌 엄포를 안 했기 때문에 또 진입을 못하고 그러니까 법이 너무 많다 보니까 공부하기도 힘들고 그러니까 다세대 시장 무슨 시장이 틈새 시장까지 다 공급을 완전히 틀어막고 only 신도시 3기 신도시 또는 공공주도로만 공급이 가능하다고 계속 그런 패착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이런 정책을 강행을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까? 제가 볼 때는 꿈만 꾸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맞습니다. 뭐 언제 뭐가 나온다 얘기는 하지만은 실제 시장에서 그게 공급이 되려면은 시장 기능에 의해서 여러 가지가 맞춰져야 공급이 되는데 일방 통행을 하다 보니까 말로만 뭐 언제 공급하고 또 뭐 그냥 민간 공급 계획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둔촌주공이 언제 때 얘기입니까? 그러니까요. 그 언제 나올지 모르잖아요. 계속 미뤄지기만 하고 있어요. 그리고 뭐 지금 언론에 나오는 것도 올해 뭐 공급 계획이 얼마고 뭐 몇 월 달에는 뭐가 공급되고 지켜지는 게 거의 없어요. 숫자로는 판교 신도시만 한 것보다 더 큰 게 이제 공급이 된다. 공공주도로 공급이 된다. 근데 그게 아니라고 아무리 얘기를 해도 예. 언론에 나왔기 때문에 그걸 먼저 믿거든요. 예. 근데 오랜 기간 지켜보면은 이게 안 지켜진다는 거를 알 수 있습니다. 또 기대를 거는 게 지금 이제 하반기에 하는 3기 신도시 사전 청약에 다 기대를 걸고 있거든요. 이거 아닙니다. 지나놓고 보면 아시겠지만은 언제 입주를 할 수 있을지 지금 현재로서는 아무도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너무 지금 무주택자들이 지금 허벌판에 던져지는 느낌을 제 후배를 만나면서 느꼈는데, 지금은 이제 한 달도 채 남지 않았거든요. 지금 이제 매도자와 매수자가 현재는 동상이몽이에요. 이게 제가 볼 때는 한 달만 지나도 집을 살 수 없는 상황이 될 겁니다. 일장춘몽으로 끝날 가능성이 높습니다. 눈높이를 빨리 낮춰서 당장에 한 번에 해결되는 게 아닙니다. 시간을 두고 천천히 해결해야 되거든요. 지금은 일단 무주택자의 리스크를 벗어나는 게 가장 중요한 거고요. 이제 투자자들은 뭐 아파트 사기는 틀렸어요. 근데 분양받기도 힘들어져서, 분양받는다는 건 너무 리스크가 큰 거예요. 네. 들어가서 입주까지 해야 되는 상황이다 보니까. 그러면 짓는 사람도 짓는 건 틀렸어요. 이제는 집을 사기도 어렵고 보유하기도 어렵고 팔기도 어려울 뿐만 아니라 짓기도 어렵게 됐어요. 예, 예. 그래서 이런 상황이 결국 지속되면 집은 시간이 지나면은 감가상각만 되는 게 아니라 없어집니다. 집은. 그렇죠. 예. 그러면은 점점 집값이 뛸 수밖에 없는 상황이니까, 미래는 모르지만은 현재는 무주택 리스크는 탈출하셔야 된다. 그리고 투자자들은 이제는 주택이 아니라 어쩔 수 없이 떠밀려서 오피스텔로 갈 거예요. 지금 생활형 숙박시설도 규제를 했기 때문에, 거주하라고 규제를 했기 때문에 그것도 짓기 힘들거든요. 그러면은 뭐 지식산업센터만 잔뜩 짓고, 오피스텔 다음에는 이제 또 그동안 택지 개발을 거의 한 게 없기 때문에 이 다음 단계는 택지지구 쪽으로 또 넘어가게 될 거예요. 택지지구에 뭐 점포주택지라든가 또 뭐 단독주택지라든가 올 가을 되면 아마 이런 것들이 엄청난 경쟁률로 나타날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거를 이제 투기 세력으로 계속 치부하고 매도하고 이런 상황이 돼버리니까 그 패턴이 보이는데, 그 패턴에 쏠림 현상을 하게끔 만든 원인 제공 정책이란 가장 큰 변수를 만들어 놓고 글로 이들이 투기 세력이다, 잘못된 적폐 세력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버리니까 뭐 공급은 아까 얘기하신 것처럼 지을 사람, 사을 사람, 뭐 수요와 공급의 원칙에서 시장은 돌아가게 돼 있는데, 둘 다 어느 한쪽에 못하는 거잖아요. 이제 둘 다 못하는 상황이 된 거잖아요. 뭐 지금 다 꼼짝 못하는 상황이 됐고, 이제 이런 상황에서 자꾸 떠밀려서 그런 뭐 방향으로 갈 수뿐이 없고요. 아마 뭐 가을 되면은 수백 대 일, 수천 대 일 택지 경쟁이 또 나타나게 될 거로 예상이 됩니다. 곽 대표님, 아까 하나만 다시 한번 여쭤볼게요. 동상이몽 집값 일장춘몽 된다 해서 왜 한 달만 지나면 진입을 못하는 시장이 된다고 얘기하신 거죠? 작년, 재작년하고 뭐 비슷한 상황이에요. 작년 예를 들면은 작년은 이제 7월 1일부터 양도세 그 중과세 유예 기간 만료였기 때문에 말하자면 6월 30일까지 팔아야 되는 상황이었고, 올해는 6월 1일이 추가 중과세 시행일이기 때문에 5월 31일까지는 팔아야 될 상황이니까 작년보다 한 달 정도 빨리 그 매물이 실종된다는 뜻이에요. 그런 뜻이. 6월 1일이면 지금 정상적인 그 거래 계약의 텀으로 봤을 땐 지금쯤 매물이 나와서 시장에서 소진이 돼야 잔금 시점이 이제 5월 31일 이렇게 되는데, 그 텀이 지금 나오지도 안 나오는 상황에서 그 시기가 도래해버리면 물건 잠김 현상이 발생해서 그 시장에 거래 매물이 실종되기 때문에 사고 싶어도 못 사고 뭐 이제 이런 뜻이죠. 현재가 가장 매물이 많아야 될 시점임에도 그렇죠. 불구하고 맞아요. 현재 매물이 별로 없고요. 작년 이맘때쯤에는 거의 그 아파트가 변동률이 거의 0%였어요. 근데 지금은 그래도 주간 단위로 0.2에서 0.6% 사이거든요. 서울이 0.2고 주간 단위로 경기도가 뭐 0.6 가까이 되니까 연간으로 보면은 한 뭐 10에서 한 30% 이 정도로 뛰고 있는, 가장 최악의 상황에서 가장 바닥인 때 연으로 따지면은 10에서 30%가 뛰고 있는 거예요. 진짜네요. 그러니까 지금이 만약 매도 매수가 균형이라면은 이 다음에 매물이 줄었을 때는 균형이 깨지면은 누가
지금 꿈을 꾸고 있는 거냐는 게 거의 확실하다는 거죠. 그렇죠, 그렇죠. 예. 그래서 너무 내 유리한 쪽으로만 해석하지는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제 세금이 늘어나니까 점점 집값은 떨어질 수뿐이 없다. 네. 뭐 또는 금리가 오르니까 집값이 떨어질 뿐이 없다. 이런 게 이제 집값 폭락론자들의 네. 일방적인 주장인데 그 뭐 폭등론을 주장하고 싶은 게 아니고 예, 예. 시장을 냉정하게 현재 어떤 균형점에 있는가, 이 균형점은 시간이 지나면은 어떤 방향으로 균형에서 이탈해 갈 것인가, 이거를 냉정하게 생각을 해봐야 된다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오늘 3월 5일입니다. 오늘 주제 동상이몽 집값 일장춘몽 된다라는 주제 이야기 나눴고, 여기서 동상이몽이라 함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매도자와 매수자의 같은 파는 시점 또는 사는 시점에 대한 다른 생각을 얘기하는 거고, 일장춘몽은 된다는 뭐 사고 싶어도 못 사고 팔고 싶어도 못 파는 이제 올해 6월 1일 기점으로 양도세 중과가 시행되는 기점을 얘기한다고 얘기해 주셨습니다. 오늘 가장 중요한 문제는 무주택자 여러분들은 무주택자의 리스크를 해지하는, 커버하는 게 가장 급선무라고, 왜냐면 언제 공급될지 모르는 희망 고문을 계속 당하시니 이제 무주택자는 점점 더 집을 내 집 마련할 방법, 시기는 요원해지고 있다는 뜻이겠지요. 하여튼 무주택자 여러분, 저희 방송 시청하신 분들 뭐 좀 귀담아 들으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언제나 패턴은 정해진 거니까 거기서 큰 틀에서 벗어나진 않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도 저희에게 아주 좋은 이야기로 부동산 길라잡이가 돼주신 분은 주식회사 도시공간 곽창석 대표님이셨습니다. 오늘 감사했습니다.